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0월 26일 순서입니다. 벌써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입니다. 월요일인가 싶더니 바로 또 수요일입니다. 어제도 미국 시장은 아주 또 기분 좋게 올랐어요. 네, 3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엊그제 한 2%, 또 어제 한 1% 넘게 올랐고요. 어제도 1% 3일 연속 올랐는데 다우가 한 1.07%, S&P 500이 1.63%, 나스닥이 2.25%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도 2.7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도 보시면은 영국 FTSE 100도 0.64, 스탁스 600은 1.4, 프랑스 1.59, 독일 1.58 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 모두 일제히 상승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네, 1개월 기준으로 보니까 다우가 7.5, 나스닥이 3, 러셀 2000이 7, 그리고 유럽 스톡스 600이 4.4, 프랑스 8, 독일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어제 섹터별로는 에너지만 소폭 약했고 전 섹터도 다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11개의 업종 중에서 에너지만 어제 마이너스 0.05 기록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외에 대체로 전업종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올라오면서 3.94% 상승을 했고요. 이외에 자유소비재나 커뮤니케이션, 소재 유틸리티 대체로 한 2%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금리가 조금 떨어져서 오른 건지 우리 최성무님이 오늘 아침 채플미에서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이제 빠지고 렌트비 가격도 앞으로 내년쯤이면 빠질 거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체크해 보고요. 어제 국채 수익률이 좀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많이 또 나왔던 얘기가 국채 금리가 피크아웃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제 10년물 같은 경우 14bp 빠지면서 4.1%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물도 3bp 하락하면서 4.48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안정화가 되는 모습인데요. 어제 한 1% 정도 하락하면서 한 110일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110.9 기록하고 있고 네. 유가는 그런데 올랐네요 어제. 네, 어제 유가가 한 1% 조금 못 미치게 올랐습니다. 배럴당 85.3. 예. 그리고 천연가스가 어제 거의 8%까지 오르면서 5.6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TTF 가스 같은 경우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어제 한 99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TTF 가스는 0.63% 오르면서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구리 가격 이런 부분은 어제도 약한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어제 비트코인이 2만 불까지 올랐었습니다. 최근에 19,000, 2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는 2만 선을 조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올랐고요. 영국 10년물도 많이 다시 안정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10년물 같은 경우 11bp 어제 하락했습니다. 3.64%로 마감을 했고 2년물은 한 1bp 하락하면서 3.4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새로 이제 신이 되는 신임 총리? 네, 신임 총리. 총리. 네. 총리 수낙 그분이 트러스가 했었던 실수들을 다 바로 잡겠다 이런 발언들이 어제 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길트채들 조금 하락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CME 페드워치에서 좀 변화가 계속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1일과 2일 사이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미국 연준 위원들 다 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면서 발언들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현재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달에 75bp 인상 확률을 94%로 그리고 12월 달에 50bp 인상 확률을 58%로 그리고 또 75bp 인상 확률은 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50bp 확률이 더 높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50bp 확률이 58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년 2월 달에 25bp 인상 확률이 48%, 50bp 인상 확률이 35%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25bp를 인상을 하면은 최종 금리가 4.75에서 5%가 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내년 2월 달에 50bp를 인상한다라고 하면은 최종 금리가 5%에서 5.25% 이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ME 이 페드워치 이것도 거래가 되나요?
거래가 최성문이 거래가 되나요? CM이니까 이게 그죠? 시카고 예, 멀켓타이 익스체인지니까 네. 이것도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종금리 4.75에서 5.0 안 간다에 좀 어떻게 좀 배팅하고 싶은데 거래가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네, 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나왔는데요. 숫자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S&P 케이스 실러 20개 대도시 주택 가격 지수가 YOY로 13.1%로 기록을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14.4였는데 이를 하회했고요. 지난달이 16%인데 대비해서도 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2.5로 컨센서스와 전월달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최희로 상무님께서 좀 더 자세히 짚어봐 주실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쪽 보시면 대체로 다 헬스케어 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대체로 헬스케어 쪽이고요. 뭐 에너지, 14개 종목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일라이릴리나 이런 종목들은 올타임 하이 계속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도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이 헬스케어 쪽은 네.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종목들의 YTD 수익률을 보시면 대체로 거의 다 플러스입니다.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27%, 그 아래 시그나는 35%, 그리고 뭐 슐럼버그 에너지 쪽은 한 76%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주요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 먼저 좀 살펴보시면 어제 애플이 뭐 1.93%, 마이크로소프트 1.38%, 구글 1.91%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최근에 하락을 했었다가 어제는 5%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는 내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어제 한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5.25%, 넷플릭스 3%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별로도 종목 잠깐 보시면은 금융주 쪽에서는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특히 블랙락이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 반도체 쪽에서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6% 올랐고요. AMD도 어제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소포, 네, 소포. 예, 약보합 정도로 끝났네요. 리오프닝 쪽도 괜찮았네요. 네, 리오프닝 쪽에 뭐 카니발 같은 기업들 어제 4.87%, 그리고 항공 쪽에 델타 1.89% 상승을 했고요. 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1.77%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어제 장 시작했을 때는 마이너스 하고 있었는데 네. 플러스로 마감을 했네요, 보니까. 네, 뭐 자동차 쪽이나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쪽은 이렇게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중국 기업들도 좀 반등이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 그죠?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았고 에너지 섹터만 소포. 뭐 워낙 연초 이후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 연초 이후 73% 올라 있고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뭐 145% 정도 지금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 섹터만 소폭 쉬었고 최근에 자동차들이 많이 빠졌는데 자동차가 어제는 좀 의미 있게 반등이 들어왔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했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현재 시간에서 한 6% 넘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회계연도 23년도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이 50.12 빌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고 EPS는 2.35 달러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총 이익률, 그러니까 GPM이 69.2% 기록을 했고요. 클라우드 부문에서 매출액이 20.33 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35% 성장을 했지만 컨센서스는 소폭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링크드인 매출 같은 경우 16.47 빌리언 나오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 순이익이 17.56 빌리언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14% 정도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구글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코카콜라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네. 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2.4%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증가를 했고요. EPS는 전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총 이익률이 59.2% 기록을 했지만 전년 대비해서 한 1.9%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9.5%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0.5%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달러로 인한 EPS 쪽에서 타격은 한 11센트 정도의 수준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유닛 케이스 볼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 전체를 얘기를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판매가 4%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 기업 중에서 브랜드나 제품 경쟁력으로 높은 가격 전가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코카콜라 그 올가닉하게 매출은 한 16%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믹스, 이 프라이스 믹스라는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12% 증가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상승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상쇄를 시켰다라는 내용이었고 판관비 쪽에서 3.28빌리언 나오면서 전년 대비 5%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믹스는 12%, 판관비는 5% 증가하면서 이런 부분을 상쇄시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음료별로 매출을 말씀을 드리면 다 전년 대비 기준입니다. 탄산음료가 3%, 코카콜라가 3%, 그리고 코카콜라 제로를 또 따로 같이 얘기를 해주는데 11%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주스나 이런 음료 쪽에서는 플랫하게 나왔고요. 스포츠 드링크 쪽이나 커피, 차 이런 쪽도 한 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의 증가율을 봤을 때 그 유럽이나 이쪽 아프리카, 중동 이쪽에서 전년 대비 3.8%,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전년 대비 한 11.4%, 그리고 북미 쪽에서 20.7%,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한 3.5%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아시아 퍼시픽 쪽에서 이 유닛 케이스 볼륨 총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9%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와 중국의 강력한 수요가 있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지난 분기에 중국 봉쇄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 쪽에서 판매가 4%밖에 증가를 안 했었는데 이번에 9% 증가를 하면서 이번 분기에 이런 봉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부 완화된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이던스 성장률을 기존에 12%에서 13%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14에서 15% 할 것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쪽에서는 강달러로 인한 타격이 약 한 9%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EPS 증가율 전망치도 6%에서 7% YY로 전망을 했는데 강달러로 인한 또 타격이 한 9% 정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빅테크 우리가 좋아했던 팡 기업들 보면 고점 대비해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한 70%까지도 빠지고 넷플릭스도 한 75%까지도 빠지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요. 이 코카콜라 같은 회사가 좀 재미없는 회사일 수는 있지만 코카콜라가 연초 이후 많은 그 성장주들이 무너질 때 이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연초 이후로 보면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딱 0.44% 마이너스에서 보합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기업들 성장주 중심의 그런 투자를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성장주가 너무 밸류에이션이 과해지고 그 과해진 밸류에이션의 거품을 깨뜨리는 금리 상승이 있을 때는 이렇게 코카콜라 같은 회사 그리고 대부분의 3% 정도의 배당을 주는 고배당 헬스케어 기업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금리를 보고 잽싸게 이렇게 재편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작년 같은 강세장에서 이런 성장주에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이 수익이 계속 지속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에 2, 3년 동안의 주가 상승만 보면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가 유지될 걸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코카콜라 같은 주식의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이제 전략을 만약에 쓴다면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익률이 방어되고 이 코카콜라 같은 주식을 통해서 이제 배당도 받고 달러 배당이잖아요. 달러 배당을 받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산 가치가 또 높아지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코카콜라 같은 주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없는 주식도 우리가 항상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꼬박꼬박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M인가요? 네, 자동차 업체입니다. GM이고 어제 3.61% 상승을 했습니다. 22년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이 41.89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 56.4%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EPS는 2.25달러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48% 증가를 했는데 매출액 쪽에서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매출 원가율이 92%, 영업 이익률이 한 8%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순이익은 4.3 빌리언 정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그 매출액을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봤을 때 이 오토모티브 쪽, 이 차량과 관련한 쪽이 38.7 빌리언이 나왔고요. 이 회사도 자율주행 사업부가 있기는 합니다. 크루즈라고 하는데 매출의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25 밀리언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좀 존재감이 없다. 좀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네. 그리고 GM 파이낸셜 이쪽에서는 3.2 빌리언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OP 마진 8.1%면 현대기아차 최근에 나온 OP 마진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오토모티브 이 자동차 쪽에서 또 한 번 더 브레이크 다운을 해보면 GMNA라고 해서 GM 노스 아메리카 북미 쪽에서는 거의 한 35빌리언 정도가 나왔고요. GMI는 GM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래서 이외 모든 국가 쪽에서 한 4빌리언 정도가 나오는데 대체로 모든 매출이 북미 쪽에서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합작 법인을 제외했을 때 3분기에 글로벌 자동차 이 총 판매 수가 한 96.6만 대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80%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쪽에서 한 78.4만 대, 이외의 국가들에서 18만 대가 조금 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이런 합작 법인까지 모두 포함을 했을 때 이번 3분기에 글로벌 판매 대수가 153.7만 대로 전년 대비 17%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봤을 때 글로벌하게 시장 점유율 MS가 7.7% 수준이라고 공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그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미국 쪽에서 16%, 아시아랑 유럽이나 중동 이쪽에서 다 같이 했을 때 6.7%, 남미 쪽에서 13%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가이던스 쪽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13에서 15빌리언, 그리고 EPS는 6.5에서 7.5달러. 그래서 수요는 여전히 높고 하반기에 반도체 수급 상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 생산이나 판매량이 회복되면서 앞으로도 좀 실적이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최근에 그 서플라이 체인 쪽에 계속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그 UPS가 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과 EPS 쪽 보시면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EPS는 컨센을 상회를 했고요. 코멘트 간단하게만 보시면 인플레 부담의 가격을 6.9% 인상을 했고 올해 매출은 102빌리언을 기록을 할 것으로 그대로 전망을 했고 영업이익률은 13.7%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CEO 코멘트 쪽으로는 연말 택배 등의 성수기로 인해서 올해 또 직원을 한 10만 명 추가 고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소비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할 것으로 CEO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 수요, 연말 수요 등등 해서 직원을 계속 뽑겠다, 좋을 네.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1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이 뽑네요. 네. 구글도 실적 발표를 장 끝나고 한 건가요? 네, 장 끝나고 했고요. 현재 시간 외에서 또한 마이너스 6.5%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표를 제가 또 따로 같이 만들었는데 위에서부터 같이 봐주시면은
매출액이 이번 분기에 69.09 빌리언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QOQ로 한 마이너스 0.9, YY로는 한 6% 증가를 했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한 2.4%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서비스 쪽 봐주시면 이 구글 서비스 안에는 뭐 구글 서치나 유튜브 광고, 구글 네트워크, 구글 아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구글 서비스에서 63.98 빌리언 나오면서 QOQ로는 2.3% 감소를 했지만 YY로는 2%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한 4% 정도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 그 유튜브가 그동안 좀 꾸준한 캐시카우 이런 꾸준한 성장을 네. 보였었는데 유튜브 광고 쪽에서 7.46 빌리언 나오면서 YY, QOQ 모두 역성장했네요. 감소했습니다. 네, 역성장했습니다. QOQ로는 마이너스 3.7, YY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역성장을 했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한 5.2%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진한 실적이 나왔지만 클라우드 쪽은 그래도 좀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매출이 6.87 빌리언 달러 기록을 하면서 QOQ로는 9.4, YY로는 3.8% 크게 성장을 했고요.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한 4%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광고 쪽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 클라우드 쪽에서는 상당히 좋았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뭐 틱톡 때문인지 아니면 네. 리오프닝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제 유튜브 보는 시간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최근에도 보면 3프로 TV를 비롯해서 모든 네. 경제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영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도 강달러 역량 때문에 그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그렇습니다. 남구는 이 네네. 회사 이번에 강달러 영향에 대해서 네. 그걸 강달러 영향을 제거하고 나온 실적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나요? 여기 표가 아래에 같이 첨부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표로 같이 첨부를 했고요. 여기 그 2페이지 쪽에 봐주시면은 여기 revenue가 나와 있고 아래에 change in revenues YOY 있고요. 이 constant currency revenue YOY 해가지고 이번 분기에 매출액이 6% 증가를 했지만 그 고정 환율로 했을 때는 11%뭐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타격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타격이 있었다.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클라우드 쪽은 좋았고요. 네. 아무튼 이 빅테크 기업들의 지금 시간의 주가가 다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은 보통 이제 어젯밤 미국 시장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유일하게 미국 시장을 선행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빅테크 기업들의 오늘 밤에 주가 빠질 걸 좀 선반영하면서 우리 시장이 그닥 세지는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볼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시장에 또 올랐다고 미국이 3일 올랐다고 성급하게 이렇게 들어오시지 마시고요. 지금 시간에 보니까 다른 기업들도 애플도 마이너스 1%,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2%, 대부분 시간에서 다 안 좋아요 보니까. 네. 다 안 좋은 모습이니까 오늘 밤 미국 시장이 또 3일 이후에 보통 뭐 3일 올랐으니까 보통 3일 오르고 조정을 좀 받게 되는데 그 조정의 폭이 한 1% 전후로 받으면 아주 영원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이번에 실적 발표 매출액 단에서는 원래 이전에는 그 성장을 꾸준히 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YY를 뭐 한 30-40%씩 계속 성장을 했었다가 이번 분기에는 YY 6% 정도밖에 안 나오면서 좀 성장이 둔화되었었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아래 그 매출 원가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한 51.96 빌리언이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 원가도 한 18%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율이 이번에 75%로 늘었는데 어느 쪽에서 많이 늘었냐고 보니까 R&D랑 그 세일즈 앤 마케팅 이쪽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R&D가 YY로 34% 증가를 했고요. 마케팅 쪽에서도 비용이 한 26% YY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SG&A라고 해서 그냥 쉽게 말하면 판관비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네. 이 판관비도 전년 대비해서 한 1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수가 이번 분기에 18.6만 명, 18만 6천 명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도 한 3만 6천 명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네. 직원 수가 작년 동기 대비 15만 명이었는데 18만 6천 명이니까 네, 많이 그렇습니다. 늘었네요. 전 분기에서도 거의 20% 증가를 네, 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작년 동기 직원 수도 대비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원가에도 영향을 줬군요. 전 분기 대비해서도 한 12,000명 넘게 증가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영업이익 쪽에서도 좀 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7.14 빌리언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한 25%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에 32%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쪽에서 한 7%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PER이 네. 되게 많이 낮아졌어요. 보니까. 네, PER이 밴드 최하단 거의 네. 바닥까지 이렇게 되면서 한 20배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2017년에서 18년도에 지금 밴드를 보시면 58배 뭐 이렇게까지 갔었다가 지난 코로나 때 이제 20배 초반까지 빠졌다가 올라왔었는데 이익이 이렇게 조금 성장이 감소하는 걸 감안을 해서 그렇는지 다시 지금 20배까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33배, 35배까지 갔다가 지금 PER이 많이 이제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역성장을 하고 코스트가 네.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추가 코멘트 있나요? 네. 추가 코멘트, 계속 내일도 뭐 메타가 장 마감을 실적 발표하고요. 그 이후에 목요일 날도 아마존이나 애플, 뭐 인텔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계속 정리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부분이 그런 걸 이제 좀 선반영했을 건데 조금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이번 이제 3Q, 4Q, 내년 1Q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이 떨어지면 또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다. 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적이 미스하는 부분을 발표했을 때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다라고 시장이 반영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민한 숨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